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1대1 상담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대1보다 더 접근이 쉽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헬로봇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니봇으로 이제 상담을 또 진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헬로봇은 직접 타로 카드를 뽑고 그것에 리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3,000자에서 3,500자 그리고 카드 뽑는 것에 따라서 4,000자 정도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깊이 봐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소울메이트라는 주제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소울메이트는 누구이고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는지, 그 사람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만나는지 이렇게 봐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스프레드도 많고요. 카드도 한 장씩 뽑아가면서 알아가는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호기심이 생기고 평소 지니타로 상담을 원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헬로봇에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헬로봇을 오픈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평소에 지니타로를 찾아주시고 좋아해주시고 또 개인 상담으로 늘 와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솔로운 보도록 할게요. I scrolled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You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 You always tell me I'm the only one you wanna be with, so why can't I believe it?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파랑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파랑님들 현재 모습을 보니까요. 안정적인 내부에 들어가서 바깥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과 동시에 이 새로운 시장을 갈망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치유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치유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은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처가 없으신 분들은 이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맞는지, 난 그것에 준비가 되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이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혼자이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나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랑을 하고 싶지만 완전히 이 하트를 만들지 못했으니 당분간은 사랑의 시작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을 이어서 하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잊는 시간,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 새로운 사랑에 분명한 마음을 갖는 시간,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럼 앞으로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과정을 보니까 아까는 내부에 있었는데 지금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나를 보여주고 공개하는 자리이고요. 평범하고 소소한 그 일상에서 책임감을 지고 임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늘에 별도 떠 있기 때문에 불확실했던 마음이 명확하게 바뀌면서 가야 할 방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별을 보면서 길을 따라갔다, 길을 찾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이 길잡이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보아도 별이 희망이 되어주잖아요. 소원을 빌어야지, 소원을 빌었으니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파랑님들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이때에는 명료하게 보이고 나의 감정까지도 개선돼 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이 점점 세워지고 마음은 전보다 맑아졌대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성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밝은 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새롭고 흥미진진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별이 떴잖아요.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인다란 말이죠. 그렇게 명확하게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그려낼 것입니다. 결과를 볼게요. 아까 그 관계는 나무로 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한 번 보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꾸준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 마주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무는 천천히 조금씩 뿌리를 내리면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자랍니다. 한 번에 단번에 뵐 수 없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아무래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거나 자주 보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겠죠. 전보다 더 성장된 상태로 성숙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요. 감정에 쉽게 휘둘려져서 사랑을 하기보단 단단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맺을 것이다. 유치하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미래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맺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 1번 분들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컵시종은 분위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달콤하다면, 우리 사회가 견고하게 단단하게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네 라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마음이 함께 커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미소가 번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샘솟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상대방을 보니까 라이트 레드 컬러가 떴거든요. 상대 또한 이 빨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설레이는 모습이 강조되어서 보여요. 아직은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용기를 내기 어렵지만 이미 마음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1번 분들에게 끌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제어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나 사랑에 있어서는 감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상대는 빨갛게 감정이 커졌으니 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이 감정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은요, 초반부터 자주 만날 것이고 그 사랑에 매우 강렬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너무 집중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초점이 너무 잘 맞춰져 있다 보니까 두 사람 명확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일과 연애 동시에 바빠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 펜타클도 보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가하게 이 연애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과 연애 동시에 해결해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 성격도 보도록 할게요. 아주 맑은 컬러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상대방은 감정적이기보단 매사에 신중하고 이성적입니다. 사실과 근거 있는 그런 기반으로 소통을 하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맞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들, 이런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MBTI로 본다면 I와 J가 동시에 있으니 무조건 판단을 내리기보단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인식한 뒤 행동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일 거예요. 특히나 성격이 매우 차분하고 쉽게 감정에 휘둘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고요하게 자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큰 신용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연애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시간을 충분히 두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강렬한 빨간 컬러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소에 연애 성향과 다르게 여러분들께 행동할 것이고, 원래는 소극적으로 또 먼저 리드하지 않는 타입인데 이번에 이 사랑은 상대가 다 리드한다. 왜냐하면 빨간 컬러가 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 두근거리고 뭐 쉽게 얼굴이 빨개지고 좋아하는 티가 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서도요. 너가 나의 사랑이라면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나는 너를 알아볼 거야. 라는 카드가 등장했어요. 이처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들어올 것이고요. 굉장히 익숙하고 낯익은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그저 편안한 느낌만 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생각이 여러분들과 비슷하고요. 공통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해. 나도 그럴 때 싫어해. 이런 식으로 명확한 이런 나의 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감정. 이런 것들이 잘 통하고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익숙함에 따라서 두 사람은 찰싹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이고 당신의 분명한 인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랑님들 앞으로 언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시기도 봐야겠죠? 상반기 솔로운. 상반기 솔로는 굉장히 좋아요. 인간관계가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인색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포용하는, 수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인간관계를 전과 다르게 하는 건 아니래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친절함을 주변에게 이렇게 베풀고 행동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성들이 더 많이 크게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전에는 이 정도 행동을 해도 이성들과 크게 어떤 발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대방들이 쉽게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에게 마음이 생기고 어떤 이성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가 이 상반기 안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볼게요. 오, 여러분들 3월에 굉장히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한다라고 나왔거든요. 3월달 운세에서 타워 카드와 데스 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지금은 절대 예상할 수 없고요. 타로 카드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인연이 들어올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여러분들은 갑자기 내가 약속이 생겼는데 그거는 그냥 친구들을 만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알게 되거나 또는 친구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불러내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새로운 인연과 만나게 되면서 전과 다른 이야기가 확실하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만났었을 때 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어떤 기운들이 편안하거나 더 친해지고 싶은 감정이 들진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곧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길 것이고요. 그 사람은 카드가 소울메이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쁜 사랑 하시고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파랑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초록님들은 카드를 딱 봤을 때, 아, 새로운 사람보다 과거의 인연에 지금 마음이 크시구나. 아직 잊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앞으로 리딩도 과거의 인연에 대한 리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요.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은 이 카드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딩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자물쇠가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왜 갇혀 있어?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상태이다. 그러니까 넓게 내가 지금 생각을 못하겠고 하나에 내가 묶여있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아직 멈춰 있고요. 이 관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아직 이 열쇠를 찾지 못해서 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열쇠를 갖고 있음에도 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상황이든 일부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상대와 뜻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뜻을 세우고 있거나 서로 감정을 보여주지 않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는 거죠. 나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고 상대도 자신을 이해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나의 주장에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위치는 막대기보다 여러분들이 위에 있거든요. 아주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이 어려움도, 이 갈등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카드가 함께 떴죠. 현재는 여러 가지로 끝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끝이 나지 않았고 현재 시나리오는 최종 시나리오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거든요. 이 이별을 수용하기보다는 쳐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재직면할 것이고요. 처리해야 할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즉, 아직은 우리 초록님들이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이고요. 내가 바라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비관적인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끝난 것을 다시 잡거나 관계를 이어가고 싶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 더 이겨내보고 싶거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관계가 또 이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무거운 짐인데도 끝까지 나의 어깨에 두고 걸어가고 있어요. 놓으면 더 편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초록님들은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모두 들 것이다. 책임감, 억압감, 뭐 이런 감정들 또한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서로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시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서로에게 의존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고요. 책임감이나 압박감, 의무감이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 힘들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나아가겠다라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럼 결과는 어떨까? 지금 체스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체스는 복잡한 움직임과 성공하기 위해 인내하고 사고해야 하는 게임이에요. 이처럼 앞으로 상황은 복잡하고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재회는 물론 당연히 되겠지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또 인내하고 최종 목표까지 가기 위해 내가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서로가 바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컵 6번까지 동시에 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진 것은 오직
순수한 이끌림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좋아하고 순수하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화합하고 강렬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치만 어른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땐 가능하기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오래 만나고 함께하는 만큼 희생하며 함께하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힘들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하며 만나야 하는 만큼 서로가 신경 쓰고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만나게 될지, 지금 혹시 멀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재회가 언제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과정을 봐도 그리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잠시 시간을 갖든 잠깐 이별을 했던 다시 만나게 된다. 시작이 있다라고 해요. 한 달 안으로요. 그래서 한 달 이상으로 절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관계를 만나는 게 좋을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과 관계를 위한 조언도 뽑아볼게요. 이 관계 말고 오직 나를 위한 조언으로는요. 여러분들의 균형을 잘 잡아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연애만 한다면 나의 삶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과 일을 동시에 챙겨가면서 연애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일과 연애의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또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감안할 부분은 쿨하게 감안하면서 만나라. 또는 연애를 해도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잡아서 만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것까지 챙겨가면서 연애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희생해서 모든 걸 애써가면서 모든 걸 혼자 책임지면서 가지 마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것까지 챙기면서 연애하는 건 어때? 너의 관리를 해주면서 연애하는 건 어때? 그것이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단계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과 만나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면서 나머지는 나의 시간을 꼭 갖는 것들, 뭐 운동을 하시던지 취미를 하시던지 일을 하시던지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위한 한 주를 만들기보다는 나를 위한 한 주, 그리고 나서 상대를 챙기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계를 위한 조언도 볼게요. 관계를 위한 조언으로는 이 관계를 시작하려면 인내,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것들,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별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시 재결합한다라는 건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괜찮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상황이 또 찾아오던 간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뭔가 바라거나 다 바꿔주길 바라거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기보다는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뭐 술을 자주 마셔서 그것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그것을 바꾸게 만드는 게 방법이 아니다. 그냥 그것은 상대방의 또 하나의 행동일 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점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오는 힘듦은 감당해 줘야 된다. 라고 카드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 힘듦 때문에 또 한 번 마음이 변덕스러워지고 막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뭔가 마음을 단념해야 된다. 너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준비해 둬야 된다라는 게 카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건 힘들 거야.
그니까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에 흔들려선 안 된다. 어떤 힘듦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있고 상대방과 또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좀 침착하게 받아들여야만 나를 위해서 또 상대를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또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너무 불똥 튀기듯 급하게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면 해결하기 어렵죠. 근데 내가 이미 감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받아들이면 서로도 대화도 더 잘 통할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차분한 마음 상태를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에도 이 주사는 아파 라는 생각하시면서 꾹 참고 맞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초록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노랑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노랑님들 현재 카드를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리딩 기대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현재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현재 모습을 보니까 친구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관계라든지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모호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떤 트러블도 있었고 불화나 대립이 있었던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관계보다는 힘들고 지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편안하지 않는 관계가 있겠다. 하지만 잘 되고 싶은 마음도 공존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어도 그만둘 수 없고 연을 끊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애매한 상태에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어져 오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리셋하고 새로운 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관계와 연결되는 것이고 결심도 서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단념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완벽하게 잊자라는 마음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진 않아서 지금은 포기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우정이란 카드도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된 관계래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친해서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았는데 거기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사귄 관계라기보다는 연인 관계와 친구 관계 그 사이?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지만 연인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정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관계가 이어질 것이고요. 쉽게 끊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타워 카드도 등장했잖아요. 타워는요, 외부로부터 경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일 것이고요. 여기서 쉽게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가 유지되고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 관계 또한 당연히 끊어내기가 더더욱 전보다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제 컵 10번이 등장해서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컵 카드가 나온 게 아니라 10번이 나왔잖아요. 10은요, 다음 단계가 없어요. 마지막과 끝을 의미하며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의욕 또한 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한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와 각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갖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외로움과 고립된 시간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어떤 실증이 나거나 따분함과 권태감이 느껴지진 않을까 싶어요. 아,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 이제는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보다 지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상대방의 그런 모호한 행동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더 생겨날 공간도 없겠죠. 그럼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결과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운을 보니까 핑크빛 로맨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연은 현재 관계를 잘라내줄 뿐만 아니라 지루했던 나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축 처지고 타성에 젖어 있었을 때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어떤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감정이 없을 순 있어요. 근데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짜증, 어떤 이제 지겨움, 지루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관계에 대한 노력도 서서히 식어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전 인연을 만나기보다 새로운 만남을 더 택하겠죠. 의지하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만남이 만족스럽다 보니까 여러분들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즉,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인연이래요. 불장난같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정성이 넘치죠. 상대방이 그만큼 노력해주면 여러분들도 노력할 거고요. 또 상대방이 표현하면 여러분도 그만큼 표현할 거고요. 또 유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매우 성숙하게, 깊이 있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명확한 로맨스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카드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시간이지만 너에게는 그 시간이 항상 있어. 다른 사람과는 하기 싫지만 너하고는 하고 싶어.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과 하기 싫은 것들은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고 이 사람만 하기를 원하는 감정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한 사랑을 느끼고 낭만적인 어떤 제스처가 오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가 좋아. 너와 사귀고 싶어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시작이니 흥분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애가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니 모든 가능성을 통해서 이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상대는요. 어떤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틀 밖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으니 굉장히 신사적이고 젠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여성이라면 활발하고 발랄하면서도 따뜻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하면 즐거울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타인에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건 좀 대하면서 느껴지기보다는 좀 처음 보자마자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웃고 있어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왠지 좀 분위기 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칙칙했던 어떤 회식 자리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들어오면 굉장히 이 분위기 자체도 활발해지잖아요. 인싸 들어와도 그렇죠. 유행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또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재밌는 대화가 오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사랑하면서도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잊지 않으니 사랑받기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은근한 차분함도 함께 감도니 믿음직하고 의지하고 싶은 상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분위기도 볼게요. 파랑이 등장했죠. 파랑은요,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이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면서도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분위기라는 건 처음부터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교류하고 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통찰력 있게 서로를 알아가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번에 서로의 진실을 알아볼 수 있고 믿음과 신뢰가 강해졌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깊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고요하게 소통하며 기분 좋은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첫 시작부터 좋다.
첫 단추부터 아주 잘 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은 이 메시지를 나누고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심장이 마구 뛰지 않을까,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날까요? 여러분들 상반기 솔로운부터 봐야겠죠? 상반기 솔로운. 상반기 동안은 상대방, 이 지금 현재 알고 지내는 상대방과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상대방 눈치도 살펴보고 연락도 주고받아보고 상대방 기분이 오늘 어떤가, 컨디션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직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되고는 싶은데 잘 안 되고 우유부단한 상대 때문에 짜증나고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 상반기가 흘러가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하반기 솔로는 어떨까요? 바로 컵기사 등장했죠. 7월, 8월, 9월. 지금 보니까 7월, 8월, 9월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사람이 이미 있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이. 블루 컬러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동적이고 조용하지만 조용하게 서로와 조화를 이루면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객관적인 자세에서 그 사람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과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원카드랑 이 결과 카드를 함께 봤었을 땐 결과만 딱 말씀드렸는데 시기로 보니까 알아가는 시간이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이동수가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이 사람을 정리하면서 늘어오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3개월 정도 알아갈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크고요. 회사로 온다면 경력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나보다 상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좀 알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도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관심도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약속을 만들어 가면서 사랑으로 발전되겠다. 그래서 상반기보단 하반기 솔로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랑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카드를 보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완전한 솔로가 아니다. 이미 누군가가 있거나 재해를 바라는 분들이 이 카드를 골라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솔로예요. 주변에 누가 없어요. 과거 인연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핑크 리딩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깨진 도자기가 먼저 보여지거든요. 이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여놨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시 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계가 깨졌음에도 재결합을 했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과 논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깨질 만한 어떤 논쟁,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가 없어요. 깨진 상태로 사용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치만 그 깨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잖아요.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이처럼 현재 여러분들은 이별과 논쟁이 있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며 재결합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 갈등으로 복잡해진 감정을 진정시키고 화해했고 여전히 이 불안함은 있지만 좋아하는 마음에 충실하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가끔은 마음이 들뜨고 불안정해질 때도 있지만 이 선택이 나에게 옳은 선택이라 생각하려 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을 보니까 탁한 다크 옐로우가 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분명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이 보여요. 아직은 우리가 어렸다면 조건과 현실보단 그저 좋아하는 마음에 충실했겠지만 이제는 어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만큼 상대방에 의지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힘들어도 놓을 수 없는 마음도 강조되어서 보여지거든요. 그치만 또 이 다음 컬러가 탁한 색이 아니라 굉장히 청량한 그린 컬러가 같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트러블이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요. 화해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진정시키며 서로의 마음에 몰두할 것 같아요. 이성과 논리보단 오직 마음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고 초반에는 상대의 마음을 선명히 알지 못해도 조심스럽지만 이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결국 연결되겠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알아가겠다, 이해해 보겠다라는 점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수갑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잘 연결될 것이고 떼어내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애착이나 중독, 집착이 있어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다닌다면 당연히 인내심과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다니면 기분도 좌우되기 마련이고 변덕스럽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는 있지만 관계의 문제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저는 다툼이 있겠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에도 구름 카드가 동시에 떴죠. 이 먹구름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어서 반영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참고해야 할 포인트를 찾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거나 또 오해나 어떤 불안함에 의한 다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구름에 가려져서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추측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오해할 수 있고요. 그럴 거라 믿으면서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작은 다툼이 발생되지만 이 다툼은 결과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툼으로 인해 헤어지거나 이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잠시 투닥거리는 것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먹구름은요, 잠시 거쳐가고 지나가고 사라지잖아요. 계속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트러블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가끔 이렇게 생기잖아요. 비 올 때.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툼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핑크님들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조언을요, 그냥 이렇게 조언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조언과 관계를 위한 조언을 따로 보려고 해요. 오직 나를 위한 조언은 내가 이제 챙겨줘야 될 거고요. 관계를 위한 조언은 나 말고 관계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핑크님들은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계속 밀어 닥치고 나한테 압박감을 주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의 어떤 생각, 사고, 가치관들을 흐트리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원래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나의 중심을 잃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도 안정을 지키는 마음,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 상상해 보는 것들을 멈추셔야 하고요. 어떤 믿음과 신뢰가 분명하게 필요하겠다. 상대방을 일단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한다라는 건 신뢰와 안정이 없고 나조차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믿음, 이 사람이 나를 믿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을 믿고,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과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야만 내가 안정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중심이 잘 잡혀야만 여러분들 삶이 서서히 안정되고 또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요. 좀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상황에 막 휘둘리고 폭풍이 오면은 그 폭풍에 내가 휩쓸리고, 그리고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함에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에서도 내가 우뚝 솟아오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어나지 않은 일 상상하지 말기. 상대방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일단 믿어주기. 의심하지 말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냉정하고 건설적인 대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황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단호하게 내가 대처해야 돼. 이거는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내가 미리 막아둬야 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아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바라는 어떤 이야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리드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위한 조언 볼게요.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이상, 어떤 목표, 바라는 방향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 어떤 망상, 이상, 감정에 쫓게 되는 것 같거든요. 컵세븐이라는 게 그림의 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 마음으로만 쫓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왔었을 때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낙담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가 갖고 싶은 마음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내가 좀 현실적으로 한 번 더 리드를 해야 된다. 또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든 관계를 위해서든 현실적으로 움직여봐. 그러니까 사랑을 쫓기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이 사랑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맞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다 보면 망설임이 사라질 것이고 분명하게 무언가를 결심할 수 있대요. 이 관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문제는 내가 그냥 받아들일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내가 마음을 내릴 수도 있고요. 서로가 함께 있음에도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존되는 마음을 끊어내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나다운 나의 선택,
근본적인 나의 마음은 무엇이고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기 전에 나는 어떤 성격이었고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관계에 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연애하기를 원해 라고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관계를 이어간다면 굉장히 더 긍정적인 방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명확한 방향성이 안 보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변 조언을 통해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또 가장 필요한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떤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의 감정을 뺀 조언이잖아요. 그게 또 현실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또 우리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조언을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조언이 나와 다른 방향이더라도 일단 한번 해 보는 거. 그 조언대로 시도를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야만 미래가 타로와 다르게 바뀌니까요. 그래서 우리 핑크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또 제너럴 리딩이라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드려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조언만 가져가 주시면 되시고요. 별로 나와 맞지 않은 조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걸러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핑크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